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연말 결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 빠르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환율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죠. 사실 태국 지진도 아니고 미얀마 지진인데 그 얘기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결산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전망까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환율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환율은 많이 오르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원화가 굉장히 약세고요. 지금 달러 환율이 이거 좀 내려온 게 연말에 뭘 좀 작업을 해서 내려온 거죠. 다 아시죠? 무슨 작업한 건지는. 이게 다시 대튀어 오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 경고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유명하신 분들이 꽤 경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원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는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럼 원화는 계속 약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금리를 내려도 원화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트는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트만 강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바트가 굉장히 강하죠. 요거 3년치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보시면 링깃도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링깃이나 바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외부 자금이 그 나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홍콩 사태 일어났을 때 유튜브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 부동산 자금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때 제가 주요한 내용 뭐냐면 아주 큰 돈은 싱가포르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자금이 방콕 등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20년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비쌌습니다.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독재국가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엘리트 독재국가의 가장 선진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급의 37%가 저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월급의 37% 이거 뉴스로 나오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근로자는 20%고요. 고용주가 나머지 퍼센트를 넣는 겁니다. 이거 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금으로. 근데 20%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HDB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융을 옮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 싱가포르만큼 금융을 옮기기 좋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홍콩 사태 일어나서 자금이 대거 싱가포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죠.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중화권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많이 갔죠. 그렇다면 이 싱가포르 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시면 세금을 막 때립니다. 세금을 막 때려서 뭐 뉴스에도 나왔죠. 우리 집 사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죠. 세금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니까 부동산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도 부동산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기는
국유지가 90%가 넘고 소득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HDB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한정된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이 돈이 다른 데로 갑니다. 요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태국에 600억짜리 콘도가 갑자기 생기느냐, 그냥 100억 가까이 되는 무반들이 갑자기 쑥쑥쑥쑥 생기는지, 요거 한번 유추해 보시면 누가 사는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이 올 수 있는 데가 앞에 얘기했듯이 말레이시아나 태국입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화교들이 여전히 많죠.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또 뭐도 좋으냐면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괜찮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세가 안 좋은 나라들이 꽤 있었죠. 예를 들면 미얀마나 또 뭐 캄보디아나, 그 나라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나라 사람들끼리 싫어해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자들은 돈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태국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 미얀마 내전이 격화됐을 때 그 돈들이 대부분 방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안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타겟이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제재를 가느냐? 미국이 달러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태국 은행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대부분 미얀마나 중국계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 세탁이 미국이 봤을 때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많고요. 실제로 이제 말레이시아 가도 외국인이 계좌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태국만큼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요게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도 3천만 명이 넘어서 방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가 방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최근에는 실론 컴플렉스나 시퀀스 케어 있죠. 시퀀스 케어에 금빵이 있습니다. 안에 금빵 열기 전에 줄 쫙 서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태국은 세금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비해서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은 말레이시아로 가요. 중국 사람들도. 그러면 거기 집이 큰 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는 방콕에 와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 고객들도 말레이시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계속 도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제가 올해 콘도를 얼리버드 한 적이 있죠. 그 얼리버드 할 때 거의 못 살 뻔했습니다. 왜 못 살 뻔했냐면 당시에 대만에 있는 회사가 100채를 그냥 한꺼번에 부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계 회사가 60개를 부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반 나온 게 아예 없죠. 그래서 제가 하도 올해 거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화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야갔습니다. 잘 나가는 건설사들도요. 우리는 건설 경기가 좋으면 막 짓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지어요. 상황을 딱 보고 지금 요 상황에서 요만큼만 딱 지어야 되겠다. 요 정도만 딱 지어야 되겠다. 딱 해갖고 물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2018년에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허가받은 콘도는 2018년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근데 물량은 60%로 확 줄여버려요. 대신에 가격을 조금씩 계속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환율 거리시는 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환율 거리시는 분들은 결국은 2년, 3년 지나가지고도 환율이 안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 가격 안 오릅니까? 분양가가 올라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환율이 높을 때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접근법이 중요한 거지. 환율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외에서 부동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있었죠. 우리 지진은 짧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피피섬 효과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지진은 태국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리를 모르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도 드렸고요. 블로그로도 써드렸죠. 만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 아파트들이 흔들린 겁니다. 그 정도로 먼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방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건 1%의 확률도 없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방콕은요, 지진도 안 일어나고요. 태풍도 안 와요. 물론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동남아 수도들이 지대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차는 경우는 있지만 태국에서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또 방콕도 아닙니다. 방콕이 하류에 있지만 방콕은 수해가 자주 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 그 넓은 땅 중에 수도가 여기 있는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건설사마다 이제 레벨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설사의 인지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못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오리진이고요. 오리진은 거의 지금 태국 사람들한테도 답 없는 건설사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가 MQDC입니다. MQDC 정말 돈 많은 회사인데 얘네들 보험 나올 때까지 집 공사도 잘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12월 달 다 돼가지고 복도 공사하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 떡상한 회사가 어디냐면 노블입니다. 노블은 지금까지 가격이 낮은 콘도를 짓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떡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가 역시 가장 잘 처리를 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층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저층 콘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저층 콘도들이 잘 나가냐? 실제 안 그래요. 그냥 고층 콘도에서 조금 낮은 층들이 인기가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저층 콘도들이 고층 콘도보다 좋을 게 없잖아요.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층 콘도들이 지어지고는 있지만 인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피피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피피섬입니다. 요거 푸켓이나 크라비 가면 여행을 가시죠. 그러면 요 피피섬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쓰나미 일어나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갖고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영화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다 가죠.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마야비치는 못 들어가게 하죠. 잘. 요즘 뭐 오픈했습니다만 그것도 또 기간마다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PP섬 얘기를 하는 거는 또 1, 2년 지나가면 망각 다 하고요. 리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진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되게 화제가 됐던 콘도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가시면 파크 오리진 통로 있죠. 그 위에 보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아직도 다 보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높게 되면 태국 사람들이 돈 쓰는 게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또 바뀌거든요. 회의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부 다 파악한 결과로는 내년 6월 전까지 새로 나오는 콘도 중에 팔만한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도들을 계속해서 팔아야 되고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완성된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콘도들이 최고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환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기가 굉장히 깝깝해졌죠. 그래서 이런 콘도들을 처분을 하면서 얘네들이 계속 지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기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베드룸은 2억 5천 정도, 투베드룸은 지금은 4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4억 이상. 요 정도 사이가 원래 제일 많이 사는 콘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콘도가 기회가 하나 정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있습니다. 그거 사시는 게 더 좋고요. 앞으로 나올 것보다 지금 있는 거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결산을 한번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판매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앞에 얘기 듣고 끊으신 분들은 진짜 중요한 내용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판매한 콘도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콘도는 제가 얼리버드를 해서 꽤 많이 판 콘도입니다. 그건 제가 얼리버드를 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가격대에 여기 와서 본 콘도 중에 가장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얼리버드를 한 적이 없는데 요거는 해야 되겠다. 꼭 해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오시고 전부 다 저 믿고 투자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3년 후에 그 콘도가 완성될 때 그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분양하는 콘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전반기부터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격과 여러분들 사신 가격하고 비교해 보시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또 임대도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콘도도 살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안 판 면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 다 드렸죠. 왜 안 파는지. 그러니까 콘도라는 게 막 사면 안 돼요. 같은 콘도를 내가 이 콘도가 그냥 지도 보고 아 좋네 해가지고 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때 저 믿고 하신 분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부 다 얼굴 안 보고 바로 그날 당일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저를 믿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막판에 팔고 싶었던 콘도가 뭐냐면요. 통로, 노블, 폼, 프로모션 한 거 있죠. 그게 투베드룸이 딱 두 개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제가 하나 팔았거든요. 그거 정말 팔고 싶었습니다. 왜 팔고 싶었을까요? 제가 그거 팔기 전에 거기에 가서 퍼실리티가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요 정도 가격이면 그냥 다른 지역에 같은 가격이 있으면 그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 퍼실리티에 대한 평가는 제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평가를 들은 상태에서 와서 보시면, 사신 분도 와서 보셨거든요. 보시면 정말 밑에 요거 깔아놨네, 요거 좀 아쉽네, 그리고 벽지 어지럽게 해놓았다는 거 맞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어떤 분이 오면요, 몰라요. 잘.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콘도들의 퍼실리티 상황을 전부 다 확인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죠. 신규 콘도는 다 봤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본 상황에서 보면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뭐냐면 내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을 만든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만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면적이 좀 작다라는 거죠. 근데 구조가 좋으니까 면적이 작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방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이 콘도가 한 28만 밭 제곱미터당 요 정도였다라고 하면, 통로에서 제가 얼마 정도 한다라고 했죠? 신규 콘도면 최저가 35만 밭이에요. 그러면 최저 35만 밭에서 28만 밭이면 훨씬 낫죠. 그래도 저는 안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콘도 마지막에 사신 분 가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곱미터당 23만 밭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끝이냐? 커튼까지 다 드려요. 그러니까 풀 퍼니셔로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풀 퍼니셔 하려고 하면요, 보통 35제곱미터면 35만 밭 듭니다. 전부 다 디자인해서 붙박이로 다 넣잖아요. 그래서 조금 퀄리티 있게 하면 35만 밭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 투베드룸이니까 훨씬 크니까. 거기다 이건 어떻게 해주냐? 샹들리에 이런 것들만 빼고요, 소품들만 빼고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더 줬습니까? 엘리트 비자까지 줬습니다. 그게 65만 바짜리입니다. 그러면 1밀리언 바트 이상 또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만 바트라고 하면 그게 분양 때 가격입니다. 이거 4년 전 분양했을 때 가격이에요. 저는 다 아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 주고 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한국에 계신 분이 또 얼굴 안 보고 사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나중에 등기 칠 때 사인하러 오실 때도요, 하루 딱 오셨습니다. 하루. 그날 밤 늦게 오셔갖고요, 그날 바로 딱 가셨습니다. 사인하고. 제가 얼굴도 하나도 안 보고 잔금까지 한꺼번에 다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밝히지만, 원래 그 호텔을 건설사에서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해준 겁니다. 제 돈으로. 그 가격이면요, 에까마이보다 싸요. 여러분들 에까마이 아시는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쌉니다. 싼 가격에 통로 사신 거예요. 제가 1월에 새로 나오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왔는데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 그러면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 낮아져도 그 가격이 못 사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프로모션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쭉 올해 환율 때문에 분양만 팔고 있지 않습니까? 3년 후 완성될 거. 그런데 갑자기 왜
다 완성된 걸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퍼실리티 제 마음에 안 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지도 보고 제가 올려놓은 물건이 있으면 이 위치 보고 이건 이렇네 아무짝에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1억짜리 얘기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팔면 저 손해예요. 근데 제가 이거 연말 선물이라고 왜 얘기를 했냐 하면 1억으로 요즘 할 게 없잖아요. 하고 싶은 분들은 있는데 끼욱끼욱 거리다가 잘못되면 정말 잘못된 거 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결정하는데도 한 달 반 걸렸어요. 콘도를 몇 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치, 그건 돈이 아니라 정말 팔고 싶어 했던 콘도들 정말 이번에 팔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베드룸 4억 5천 정도 되는 건 정말 좋아요. 돈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상담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간 했는데 내년은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지금 이게 1월 들어가면 회의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또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또 올라요. 또 오르고 계속 오른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요. 물론 어느 시점 되면 거기서 쭉 그대로 가지만 또 완공될 때 되면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45에서 한 40으로 떨어져도요, 더 비싸요. 여러분들 더 비쌉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콘도 지금 전 건설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6월 전에.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 정보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하반기 정보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나온 정보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언제 분양을 할 건지는 1월 회의가 끝나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콘도가 6월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 6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 론칭되는 콘도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가격이 비싼 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비싼 건 지금도 할 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 한 15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20억 넘어가면 할 건 널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격이 낮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낮은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계속 돈은 들어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환율이 어느 순간 달러 대비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태국 정부가 계속 기준 환율을 내려버려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면 외부 자금 더 들어온다니까. 외부 자금이 더 들어와요. 싸지니까.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시면요, 미국 가서 사세요.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사시면 되고, 호주 가서 사시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돈이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 자금은 미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억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보존을 하는 능력은 부동산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보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해외로 분산해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해외로 분산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할 때는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좋습니까? 0.8% 성장하다가 내년에 1.8% 성장하면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한국 경제는요, 반도체 사이클에 그냥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들이 많이 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네가 사는 동네나 걱정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반도체 경기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개발을 해버렸다. 그리고 싼 가격에 공급을 해버렸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산업들이 왜 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국에 안 해도 된다. 베트남에 사든 미국에 사든 말레이시아에 사든 어느 나라든 해외 부동산 하나 사 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만큼 또 부동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국 특히 여기 방콕 부동산이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나라들보다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유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세금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주재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건 중에 투베드룸 10밀리언 바트 지금 한 4억 5천 정도 되죠. 요 상간에 있죠. 유닛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요거는 정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콘도에 원베드룸도 있습니다. 근데 투베드룸보다는 단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담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실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거 1년 지나도요. 그거보다 좋은 콘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통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통로폼 1월 달에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보고 제가 가격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거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물론 뭐 지금처럼 엘리트 비자 이런 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프로모션 보고 괜찮다 싶으면 만약에 앞에 얘기했듯이 23만 밭 사신 분 계시지만 그게 한 24만 밭, 25만 밭, 심지어 한 26만 밭 때도 프로모션 해가지고 조금 더 이득 주면요. 통로에서 그 가격으로 못 삽니다. 그냥 못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발람 C 쪽에 그 콘도가 하나 현재로는 팔 수 있는 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나중에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또 못 팔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1억짜리 거의 1억입니다. 그냥 1억에서 1억 1000 요 정도 나오는데 그 콘도는 1월 28일까지 5명이 안 되면 판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5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 가격대는 제가 찾으러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사는 거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제가 올해 대부분이 저 얼굴 안 보고 사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급박하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급박하게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얼리버드나 또 급박하게 한 채, 두 채 나오는 프로모션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리도 꾸준히 잘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혼하고 좀 안 좋았지만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도 한번 다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걱정 안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